오늘은 특이하게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해서 상속 개시가 되면 그 사망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상속인이 그 죽은 예컨대 아버지의 채권, 채무, 재산 이런 것 등을 일신 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 일체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런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자죠. 그 다음에 포괄 승계하는 상속인이 있죠. 그 다음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이 경우를 상속채권자라고 합니다. 상속채권자. 그 다음에 간혹가다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있죠. 수유자. 한편 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이 이제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즉 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등장하죠. 그렇게 해서 이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등장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는 요 상속채권자, 경우에 따라서 수유자까지, 그 다음에 상속인, 물론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택해서 뭔가 자신에 대한 상속에 따른 여러가지 유불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법상의 제도가 있죠. 한편 이 상속인에 대한, 즉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한 자체의 재산이 있게 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재산도 이제 승계받게 되는데, 만약에 그 상속받은 재산이 채무가 초과된 경우에, 여기에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 상속인, 그 다음에 상속인 자체의 고유한 채권자, 그 다음에 그 가령 죽은 아버지의 채권자, 즉 피상속인의 채권자, 이 경우를 상속채권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피상속인 로부터 유증을 받은 수유자, 이런 그룹이 서로 이해의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민법상은 이러한 이해 충돌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정승인과 재산분리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재산분리, 그 다음에 한정승인과 같은 제도는, 그런 제도가 민법에 있는데, 이해관계인의 공평을 도모하면서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은 파산 절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별개로 취급해서, 즉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것을 동결하여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서 파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능력을 인정해서 독립한, 상속재산 자체에 독립한, 독자적으로 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파산이죠. 보통은 자연인이나 회사 같은 조직, 이런 법인에 대해서 파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재산에 대해서 파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데 대해서 상속인이 뭔가 채무에 대해서 피상속인, 예컨대 자연인의 경우에 죽은 아버지의 채무가 크다면 이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한다든지 이런 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 분리제도 이런 것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이제 알다시피 자기가 그러니까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갚겠다를 조건으로 해서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파산관자인 같은 파산에서의 어떤 공평한 청산을 할 파산관자인도 존재하지 않고, 여러가지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한 파산에서는 상계를 제한한다든지 부인권제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못한다는 그런 어떤 차이가 있으면서 상속재산 파산을 인정한 취지가 있는 거고, 또 재산분리도 이제 상속재산과 상속인 자체 갖고 있는 고유재산을 나눠서 분리해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채권자, 즉 상속채권자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고, 상속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취지의 재산분리도 상속재산 파산을 인정하는 것에 대비해서는 공평하게 청산한다는, 그냥 분리해서 각각 우선 시키는 정도지 공평하게 청산하는 기능은 없다. 그런 점에서 이제 상속재산 파산에 인정하는 취지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한정승인과 재산분리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도산법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속재산 자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그 상속재산이 즉 피상속인이 갖고 있는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채무가 훨씬 크다면 그 경우에 상속인, 그 다음에 상속인의 고유한 채권자, 즉 채무가 승계되면 상속인의 고유한 채권자는 상속인으로부터 변제받는 게 쉽지 않겠죠. 그 상속인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자는 채무 초과된 상태에서 상속이 되면 그 채무도 승계하니까 뭔가 변제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한편 그 피상속인, 죽은 아버지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받을 빚이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이해의 충돌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유증을 받은 자가 있다면 유증자까지 포함해서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죠.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이해 충돌 때문에 민법상으로는 한정승인과 재산분리라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에 더 나가서 그 취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취지하에 한정승인 재산분리 민법상의 제도 이외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라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죠. 이 상속재산 파산이 두고 있는 것은 이제 파산 이 제도에서 고유재산, 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던 재산, 그 다음에 지금 승계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별도로 취급해서 이런 재산 분리적인 상황이 벌어지죠. 별도로 취급해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파산 선고를 해서 이걸 갖고 어떤 여러 아까 말한 사람들의 이해 충돌을 이제 어느 정도 방지하는 상황을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서 파산 제도를 두면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죠. 다만 이러한 상속재산 파산은 잘 알려지지도 않고 해서 실제 그다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나름대로 이런 상속재산 파산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있어서 민법상 한정승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주목을 상속재산 파산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능력, 그러니까 파산 선고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상이 된 거죠. 자연인이나 회사와 함께. 그 인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속인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비상속인의 채권자, 이것을 상속채권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상속인의 재산이 이 비상속인의 채권자, 즉 상속채권자의, 즉 피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죠. 그 채무가 승계되니까 상속인이 재산이 충분히 있다면 상속인의 재산에 이게 추급이 되는 셈 같은 결과가 돼서, 이것은 상속인 자체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변제 대상이 되는 상속인의 재산이 깎이는 셈이 줄어드는 셈으로 작동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이 투입돼서 이런 상속 재산에 대한 파산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속 재산 그게 파산 재산으로 된다라고 389조 1항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는 상속 재산 파산에 대해서 이제 취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럼 어떤 경우에 이 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시킬 수 있는가? 파산 원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파산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채무 초과를 파산 원인으로 하고 있죠. 채무 초과. 지급불능은 제일 일반적인 파산 원인이지만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채무 초과만이 파산 원인으로 되고 있죠. 지급불능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용, 기술, 노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신용, 노동력 같은 개념을 투입할 수 없는 이런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지급 불능은 파산 원인이 아닌 거고, 채무 초과를 파산 원인으로 하면 된 것이죠. 파산 원인으로 한 것이죠. 다음으로 파산 신청권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채권자, 채무자인데,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수유자 이외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 파산의 경우에 예컨대 파산의 경우는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한데, 물론 개인 회생은 채무자만이 신청하는 것인데, 이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 신청권자는 일단 채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채권자, 즉 피상속인의 채권자,
그 다음에 유증을 받은 수유자, 이런 사람들을 신청권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수유자, 유증을 받은 자, 이런 사람 등을 신청권자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밖에 상속인, 그 다음에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도 파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와 수유자는 파산 채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상속인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상속재산을 이제 관리할 권한, 이러는 사람, 채무자에 준해서 이런 사람에게 신청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상속인의 고유한 채권자는 신청권자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권자에서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이 선고되면 이제 상속재산이 파산재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에 의해서 파산이 선고가 된다면 상속재산이 파산재단으로 되는 거죠.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파산채권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상속채권자, 즉 비상속인의 채권자, 그리고 유증을 받은 수유자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이제 됐다고 치면 상속채권자와 수유자 사이에서는 상속채권자가 우선하죠. 상속채권자와 수유자가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있을 때 등장하는 사람일 텐데 상속채권자가 우선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상속채권자는 뭔가 거래 등에 있어서 자기 재산을 투입을 했지만 수유자는 무상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상속인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상황에서 파산채권자로 일단 떠올릴 수 있죠. 상속인은 만약 혼동의 경우에 있어서 혼동돼서 소멸하는데 일반적일 때, 요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는 그것을 혼동으로 소멸시키면 안 되니까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어차피 상속받으면서 일반 법리에 의해서는 소멸, 혼동된다. 혼동으로 소멸된다. 인데 이 경우는 예외로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 자체의 채권자도 일단은 떠올릴 수 있는데, 다만 상속인의 채권자는 파산채권자로서 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에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438조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에 있어서는 이제 이 사람은 파산채권자가 아니다. 우연히 이 사람이 상속에 의해서 상속인이 상속재산 취득하는 것은 우연인 거 아닌가. 상속인의 채권자는 만약 이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면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와의 관계에서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게 그 취지입니다. 지금 이 상속재산 파산은 조문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 파산법을 처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일본법, 그 다음에 독일법은 이제 하나의 챕터로 상속재산 파산을 가지런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곳곳에 산재해서 그 해당 부분의 어떤 주제 하에서 규율돼서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입법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비율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